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주택 가격이 30%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과 함께 집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어떤 분석력보다는 여자들의 직관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캐부자입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, 토론토 내년 집값 30% 폭락 경고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저처럼 작은 채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폭락에 대한 지금 굉장한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주하고 있는 집,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, 이렇게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려고 현찰을 갖고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, 나만 아니고 나만 돈이 없구나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. 그런 거죠. 나만 돈이 없는 거지 남들도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죠? 나만 힘든 거지 남도 힘든 건 아니거든요.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힘드니까 다 힘들겠지 그 생각하게 되고,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 돈이 없겠지 생각하지만, 그죠? 나 빼고는 다 있는 거죠. 다 잘 되고 있는 거죠.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 하지만 한쪽에선 돈을 또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버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또 월급이 또 엄청 올라가서 돈도 잘 버는 사람들도 있고, 그죠? 이게 꼭 모두가 같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30% 폭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나온 그래프인데요. 이 그래프가 좀 되게 축약돼 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뭐 여기 막 2008년, 2009년 이후로 막 엄청 그래프도 못 담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있었었는데,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택 시장이 완만하게 그냥 평행하게 갈 때가 있었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2009년쯤에 그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. 금융위기가 와서 한번 떨어졌는데, 이게 불과 한 1년밖에 안 되는 시간 내에 극복을 해버렸습니다. 그죠? 근데 금융위기가 왔을 때, 이때 보면은 집값이 한 30% 40% 떨어졌다 그래요.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불과 뭐 1년 정도의 시간에서 완전 회복했는데, 생각해 보시면 그때 집 사기가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, 사실은. 그죠? 공포감도 장난 아니고, 집값 더 떨어질 거라는 어떤 공포감, 그런 게 있었죠. 근데 그걸 해내고,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, 지금 폭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나눠주시고 했어요. 그래서 궁금한 게,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하시는 건지, 아니면 살 집을 주택을 생각해서 살려는 것인지, 아니면 집을 뭐 팔고, 과감하게 정말 팔고 현찰을 갖고 있다가 더 좋은 집을 살려고 대기하시는 건지,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.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완만한 그래프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이쯤에 있다고 봤을 때, 이런 기회가 사실은 불과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기회가 불과 2020년, 2년 전, 3년 전에 있었습니다.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불과 2, 3년 전에 있었어요. 그죠? 더 좋은 기회는 2017년, 2018년에 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기회는 10년 전쯤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어요. 만약에 정말 다 이런 때를 지금 노리시는 건데, 이게 과연 쉽지 않습니다, 사실은. 주택, 저 주식 투자로 좀 어느 정도 좀 망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, 물론 이제 사이즈가 달라요. 주식처럼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투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고, 변호사도 껴야 되고, 부동산 업자도 또 껴야 되고, 정말 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.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,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,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이게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딘 떨어지고 어딘 올라가고, 어떤 집은 팔고 어떤 집은 안 팔고,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안 파는데 내가 살기 쉽지 않은 지역이나 어떤 지역은 또 떨어져서 그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집이 나오기도 하고,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일정하지 않은 거죠.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.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제 얘기는 아니고, 제가 하도 막 많은 기사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
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누군가는 했는 얘기인데 누구 한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막 내 얘기처럼 얘기는 좀 미안하니까 일단 어떤 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인데, 어떤 부동산 투자는 자기가 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보면 알다시피 우상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죠?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어떤 투자 성적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. 자기 경험상에 봐서 뭐 어떤 뭐 도표가 있는 건 아니고 차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 경험상에 보니까. 근데 결국은 부동산은 사놓고 기다리면 장기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. 또 시점이 아니고 내가 준비됐을 때 사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, 남자들은 뭐 매크로 분석하고 경제 분석하고 막 이것저것 따져 생각해서 결론은 뭡니까? 지금 안 돼.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보면 저 주위에서도 남자들은 특히 막 뭐 분석하고 뭐 어쩌고 상황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떠니까 되게 똑똑하면 사실은 많이 알아요.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? 지금은 안 돼. 지금 살 때가 아닌 것 같아. 이게 정말 많았는데, 집사람, 제 집사람도 그랬고 주변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엄마들은 집을 일단 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이제 주변도 그렇고, 근데 저는 이게 여자들이 어떤 집에 욕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자식 사랑, 모성애에서 나오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.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, 어떤 개 장수를 잡고 보니까 그 개들 키우는 우리에 이게 귀한 토종, 멸종됐었다고 알려졌던 붉은 여우가 발견이 됐대요. 근데 이 붉은 여우는 서울대 공원에서도 부화하는 데 실패했고, 이게 뭐 서울대학교 뭐 동물학과 교수님들이 붙어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예래요. 근데 밀수업자가 이 개인 줄 알고 수입해 와서 키웠는데 키우고 보니까 개가 아니고 여우였던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민간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 경찰들도 의뢰를 하려고 누굴 불렀나 봐요. 근데 보니까 이거 옛날에 멸종된 줄 알았던 한국 토종 붉은 여우다.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딜을 쳤다 그래요. 이게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네가 어떻게 이걸 번식했는지 비밀을 얘기해 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죄는 없는 걸로 할게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케이 했대요. 근데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. 질질질 끌다가 결국 계속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는 야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이제 구속할게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비밀을 얘기했대요. 근데 처음에 이 비밀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. 말도 안 돼,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서울대에서도 번식에 성공을 했대요. 근데 그 비밀이 뭐였냐 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, 과일 상자입니다. 과일 상자. 이게 이 여우들이 그 어떤 우리나라 들어오면 여우들이 불안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렇게 단단한 집,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집을, 일반 박스가 아니고 이 플라스틱은 되게 단단한 박스죠. 옛날에 썼던 건데 저도 이런 걸 딱 넣어주니까 여기에서 털을 잡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의 결론이 야 여우조차 집 생기니까 애 낳네 라는 거였어요. 결국은 이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키울 아주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생기면, 집이 생기면 애를 낳는다는 거죠. 자식들끼리 키울 수 있다는 거죠. 그 여자들이 이제 집을 좋아하는 게 결국 모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옛날에 동물농장에서 봤던 건데 한번 이게 재밌어서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왕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백조가 임신을 막 덤비잖아요. 살벌하다 살벌해. 야, 이 상황이 백조가 있었는데 되게 작은 동물원인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주변의 동물들 다 때리고 댕기고 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뭐 동물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해보니까 지금 제가 임신을 준비하는 것 같다. 아직 임신하진 않았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저렇게 예민하다. 그래서 그 조언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,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처음에 집이 없다가 이런 지푸라기들 있잖아요. 나뭇가지들, 이런 나뭇가지들하고 이런 걸 다 갖다 주니까 집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집을 짓는 중인데 나중에는 집을 완벽하게 짓고 나니까 이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조용해졌어요. 그 전까지 막 이 동물이 완전 깡패였더라고요. 막 다 때리고 다니고 쪼고 다니고 그러다가 임신 준비하는 것 같다. 그래서 보금자를 만들어 주니까 바로 임신을 하고,
그리고 애를 낳으면서 굉장히 얌전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암컷들 결국 그리고 엄마들은 이 자식을 낳으려는 어떤 굉장히 강한 모성애 때문에 집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인 거죠. 근데 예전에 어떤 전문가가 또 얘기하기를 자기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부동산에서 성적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 거 봤을 때 이 아까 우리가 그래프 봤을 때 이 정말 떨어지는 칼날의 끝에를 잡는다는 건 물론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들 그리고 훈련이 되신 분들 정말 거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할 거라 믿습니다만 저처럼 좀 미숙하거나 이렇게 좀 과감성이 없는 분들 쉽진 않아요.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다? 여자의 우리 엄마들의 그 직관, 그 여자들의 그 직관을 믿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그 폭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, 완전 내피셜이니까 저만의 내피셜입니다. 재미를 한번 들어봐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날씨가 또 흐립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예,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